그들은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초췌해 보이는 흐엉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호황,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직업과 겉모습으로만 평가했던 건 제 잘못이었어요.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호황은 그녀의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그는 흐엉 역시 자신의 실수를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흐엉,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누구나 자신만의 길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나는 단지 당신이 행복은 물질이나 편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진실함과 존중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흐엉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해해요, 호황. 당신의 행복을 빌게요. 진심으로. 만남은 끝났고 호황과 흐엉은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호황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과거를 뒤로하고 란과 함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호황과 란은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힘이 되어주는 소울메이트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사랑과 연민이 이끄는 곳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이 항상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2년 후 호황과 란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기념일을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친구들과 그동안 그들의 여정을 함께 해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기념식에서 호황은 란의 손을 잡고 사랑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란, 당신을 내 곁에 보내주신 이 삶에 감사해요. 당신은 나에게 사랑, 강인함, 그리고 연민의 의미를 알려준 사람이에요. 평생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것을 약속해. 라는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눈가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호황, 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나에게 삶과 사랑에 대한 믿음을 준 사람. 나는 항상 당신 곁에서 당신과 함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것.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고 친구들과 지인들의 진심 어린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호황과 란은 손을 맞잡고 희망과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찬 새로운 인생의 장을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특별한 신분을 가진 배달원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그리고 그의 현명한 아내로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삶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연민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오후 호황은 조용한 거리에 숨겨진 작은 카페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빗방울에 살짝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카페 안을 들여다보는 그의 눈빛은 긴장과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범한 배달원 유니폼은 그의 진짜 신분을 완전히 감추고 있었고 그저 평범한 배달원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호황의 마음속에는 기대와 결의가 뒤섞인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선 호황의 시선은 재빨리 흐엉을 찾았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흐엉은 컵을 닫고 있었고 길게 묶은 검은 머리와 단아한 얼굴은 순수하고 부드러운 아름다움을 풍겼습니다. 흐엉은 처음에는 호황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호황은 시선을 뗄 수 없었고 낯설면서도 익숙한 감정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케이크 누가 주문하셨나요? 호황은 일부러 낮은 목소리로 말해 주변의 시선을 끌지 않으려 했습니다. 흐엉은 고개를 들었고 반짝이는 눈동자가 호황과 마주쳤습니다. 낯선 남자의 잘생긴 외모에 놀란 듯 잠시 멈칫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호황은 옅은 미소를 지으려 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역할을 위해 철저히 준비했지만 막상 흐엉 앞에 서니 왠지 모를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호황의 시선은 흐엉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쫓았습니다. 쇼케이스 안에 케이크를 정돈하고 손님들에게 자연스럽게 미소 짓는 흐엉의 모습은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호황은 강렬하게 뛰는 심장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되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흐엉 역시 이 배달원이 어딘가 특별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 서 있는 모습에서 강인함과 사려 깊음이 느껴져 마음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이라 여기며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때 한 중년 남성 손님의 큰 목소리가 두 사람의 생각을 끊었습니다. 이건 제가 주문한 게 아닌데요. 어떻게 된 거죠? 흐엉은 서둘러 사과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님은 화를 가라앉히지 않고 더 큰 소리를 냈고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있던 호황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침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메뉴로 바꿔드릴까요? 호황의 등장에 손님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는 상황을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흐엉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가 이 일에 끼어드는 걸까요? 그는 그저 배달원일 뿐 카페 직원이 아닌데 말입니다. 하지만 호황의 침착하고 단호한 눈빛의 흐엉은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된 후 호황은 사장님에게서 케이크를 받았습니다. 흐엉은 감사의 인사를 하려 다가갔지만 그때 동료가 불쑥 말했습니다. 배달원처럼 생겼는데 영웅처럼 멋있게 해결하신. 호황은 순간 미간을 찌푸렸고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케이크를 들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흐엉은 갑자기 묘한 죄책감과 궁금증이 밀려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호황은 빠른 걸음으로 걸었고 빗방울에 젖은 머리카락처럼 그의 마음도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한 가지 분명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의 만남 이후 흐엉은 단호한 눈빛과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준 그 배달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그에게 신경이 쓰이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잘생긴 외모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고 자책했지만 그의 깊은 눈빛과 소란 속에서도 침착했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호황이 다른 주문을 배달하러 왔을 때 흐엉은 자기도 모르게 긴장했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바쁜 척했지만 문 쪽을 향하는 시선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수수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단정하게 정리된 머리와 어제와 같은 따뜻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황은 카운터로 다가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또 만났네. 흐엉은 살짝 놀랐지만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여기 자주 오시나 봐. 자주는 아니지만 인연인가 보네요. 호황의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섞여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마치 그녀의 반응을 살피는 듯 했습니다. 흐엉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고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서둘러 화제를 돌렸습니다. 이번에도 사장님께 배달하시는 거죠? 불러드릴게. 호황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흐엉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호황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동시에 불안감이 맴돌았습니다. 그는 흐엉에게 끌리고 있었고 그녀의 부드러움과 진실함은 그동안 만나온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진짜 신분을 숨긴 채 험난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흐엉이 돌아왔을 때 호황은 이미 카운터에 케이크를 가지런히 올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때 흐엉의 친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중 한 명은 세련된 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호황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배달 왔나봐요. 잘생겼는데 월급은 별로 안 되겠죠. 순간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호황은 살짝 미간을 찌푸렸지만 침묵을 지켰고 흐엉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녀는 친구의 무례함을 대신 사과하고 싶은 듯 안절부절 못하며 호황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호황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밖으로 나갔습니다. 흐엉은 다급하게 그를 따라 나가며 호왕씨 하고 불렀습니다. 호왕은 뒤돌아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궁금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흐엉이 그의 이름을 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친구가 미안해요. 흐엉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호왕은 그녀를 바라보았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한 일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흐엉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고 왠지 모를 존경심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마도 그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평온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호왕은 걸어가면서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생긴 작은 상처는 여전히 아릿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의 여정이 훨씬 더 험난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흐엉은 호왕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편 호왕 역시 단순히 배달뿐만 아니라 그녀를 보기 위해 카페 근처에 자주 나타났습니다. 짧은 만남이 반복되면서 두 사람은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지만 호왕은 여전히 거리를 유지하며 흐엉이 자신의 진짜 세계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만약 그녀가 알게 된다면 이 감정이 여전히 진실될 수 있을까? 시간이 흐르면서 호왕과 흐엉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일상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삶의 어려움,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신분을 숨기고 있었지만 호왕은 흐엉을 향한 진심 어린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를 걱정하게 만드는 것은 그녀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흐엉이 잘생겼지만 수수한 배달원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호왕은 흐엉에게 배달을 핑계로 그녀의 집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는 자신의 진짜 신분을 숨긴 채 그녀의 삶에 끼어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흐엉의 미소를 떠올릴 때마다 이것이 그녀의 진심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문이 열렸지만 흐엉이 아닌 그녀의 어머니, 란 아주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왕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탐색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배달 왔어요? 여기 둬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전혀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호왕은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흐엉 씨가 주문하신 겁니다. 직접 전해드려도 될까? 란 아주머니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흐엉은 지금 바빠요. 그냥 거기 둬. 그리고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더욱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흐엉이랑 아는 사이인가요? 요즘 우리 애가 당신 얘기를 자주 하던데. 호왕은 잠시 당황했지만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네, 배달하면서 몇 번 뵀는데 정말 친절하시더라고요. 란 아주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흐엉은 당신처럼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랑은 안 어울려요. 우리 애가 당신한테 관심이 있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 말은 호왕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 주먹을 꽉 쥐었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뒤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호왕이 막 떠나려는 순간 뒤에서 흐엉이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왕씨, 잠시만요. 흐엉은 밖으로 나왔고 어머니의 눈빛을 보고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호왕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가 또 괜찮아요. 호왕은 그녀의 말을 가로채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그냥 배달 왔을 뿐이에요. 그럼 이만. 호왕은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고 그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흐엉에게 화가 난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과 그녀의 세상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흐엉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엄격한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란 아주머니는 자리에 앉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흐엉,
엄마는 솔직히 말할. 걔는 너랑 안 어울려. 배달원이 무슨 미래가 있겠니? 너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 흐엉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는 그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그렇게 평가하세요? 란 아주머니는 언성을 높이며 논쟁을 끝냈습니다. 좋은 사람이면 다야. 인생은 좋은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야. 너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 흐엉은 침묵했지만 마음속에는 불만과 죄책감이 뒤섞였습니다. 어머니가 호황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호황은 무거운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창가에 앉아 화려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란 아주머니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 애가 당신한테 관심 있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는 한숨을 쉬며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로 한 결정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자신을 따라 달려오던 흐엉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황은 다시 한번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는 이제 막 시작된 이 시련을 이 사랑이 진실이라면 반드시 이겨내야만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호황은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데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란 아주머니의 날카로운 말이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흐엉과 그녀의 가족이 가하는 압박에 맞서는 그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를 배웅할 때 보였던 그녀의 죄책감과 당혹감 가득한 눈빛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 이것이 시련이라면 나는 반드시 이겨낼 거야.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 호황은 늦은 밤 배달 주문을 하나 더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밤바람은 쌀쌀했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은 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고급 아파트 단지에 있는 집으로 배달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가방에서 케이크 상자를 꺼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의 앞에는 환한 미소를 띤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반짝이는 눈동자, 하얀 피부, 그리고 익숙한 미소의 호황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호황, 너 호황 맞지?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중학교 시절 풋풋하고 서툴렀던 그 시절 그에게 웃음을 주었던 소중한 친구 란이었습니다. 란, 너 진짜 란이야? 호황은 놀라움과 반가움을 감추지 못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란은 환하게 웃으며 그가 더 말할 틈도 없이 그를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야? 이런 데서 널 만날 줄은 정말 몰랐어. 자, 앉아봐. 얘기 좀 해보자. 근데 너 왜 배달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호황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당황스러움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자신의 진짜 신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기에 그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일도 나름 재미있어. 그나저나 너는 어떻게 지냈어? 많이 변했네. 근데 여전히 예쁘다. 라는 크게 웃었고 그녀의 눈빛은 꾸밈 없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나 유학 갔다 왔어. 지금은 가족 사업 돕고 있어. 근데 너는 여전하네. 예전 그 호황 그대로야. 차분하고 어딘가 비밀스러운 구석이 있는 것도 여전하고. 란의 말에 호황은 살짝 당황했지만 동시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란의 눈빛에는 평가나 의심이 아닌 진심 어린 반가움과 관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며 중학교 시절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란은 호황이 숙제를 도와주던 일, 반 친구들의 장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호황은 란보다 말이 적었지만 그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져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라는 호황의 손을 잡으며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만약 털어놓을 친구가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나에게 말해. 나는 언제나 내 편이니까. 그 말은 마치 상처 입은 호황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손길과 같았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뭉클함이 차올랐습니다. 라는 단순한 옛 친구를 넘어 사랑과 신분에 대한 갈등으로 혼란스러워하는 그에게 길잡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호황이 떠난 후 라는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호기심, 연민, 그리고 마치 이제 막 피어오르기 시작한 듯한 어떤 감정의 빛이 어른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호황은 란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지만 흐엉에 대한 생각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두 여인, 서로 다른 감정, 하지만 모두 그를 특별한 방식으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다짐하며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눈빛을 빛냈습니다. 호황은 다시 일상적인 배달 업무로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은 이전보다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란과의 재회는 흐엉과의 관계, 그리고 그녀의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 지쳐있던 그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란을 떠올릴 때마다 호황은 저절로 미소 짓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해심과 진심은 그에게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호황은 배달을 마치고 길가의 한 노점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고 란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시간 있어. 나 지금 공원 앞 카페인데 잠깐 볼 수 있을까? 란의 밝은 목소리에 호황은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기다려. 15분이면 돼. 호황이 도착했을 때 란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오후 햇살을 받은 그녀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고 손을 흔들었고 처음 만났을 때처럼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넌 항상 시간을 잘 지켜. 그 점이 마음에 들어. 란이 말했고 그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호황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불렀어? 란은 고개를 기울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너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네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을 것 같았거든. 내 말이 맞지? 호황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란의 질문은 그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난 괜찮아. 일도 잘 되고 있고 모든 게 다 좋아. 라는 고개를 저으며 한층 진지해진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내 앞에서는 그럴 필요 없어. 나는 너를 잘 아니까, 호황. 란의 말에 호황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최근 겪었던 어려움, 흐엉과의 복잡한 관계, 그녀의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 그리고 자신의 진짜 신분을 숨겨야 하는 압박감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라는 그의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공감과 이해심이 가득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 라는 잠시 침묵한 후 말했습니다. 너는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너무 애쓰고 있어. 하지만 나는 진정한 감정은 그렇게 많은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만약 그녀가 있는 그대로의 너를 보지 못한다면 그녀는 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야. 란의 말에 호황은 멍해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라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 호왕. 그리고 나는 네가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을 거라고 믿어. 그날 이후 호왕과 란은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란과의 부드럽고 진솔한 대화는 호왕에게 무거운 압박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휴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 그동안 흐엉과 함께 있을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과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호왕은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중 란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산책하자.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란은 공원의 큰 나무 아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왕이 도착하자 그녀는 뒤돌아보았고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호왕, 네가 그 여자랑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만은 말하고 싶어.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이든 항상 내 곁에 있을 거고 너를 응원할 거야. 호왕은 멍하니 서 있었고 그의 심장은 멎을 듯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란이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가장 지쳐 있을 때 그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낯설지만 벅찬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 차올랐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처음으로 그는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왕과 란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대화를 넘어 호왕에게는 치유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란과 함께 있을 때 그는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쁨, 슬픔, 그리고 은밀한 꿈까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란은 자신이 열게 될 작은 카페를 꾸미기 위해 호왕에게 함께 쇼핑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대형 쇼핑몰을 찾았습니다. 조명 장식을 고르던 중 갑자기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왕, 너 진짜 호왕이야. 호왕은 뒤돌아보았고 그곳에는 흐엉과 그녀의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흐엉 옆에는 란 아주머니와 그녀의 남편, 즉 흐엉의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은 호왕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들의 놀라움과 경멸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배달 일 하는 거야? 흐엉이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혹스러움과 불쾌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호왕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은 잘 돼. 근데 넌 어때? 너도 꽤 성공한 것 같네. 투어는 큰 소리로 웃었지만 그의 웃음에는 거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성공했지. 누구와는 다르게 여전히 배달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과는 다르지. 투원의 말에 주변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킥킥거리며 웃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라는 호왕의 옆으로 다가가 섰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달 일이 어때서요? 호왕 씨는 정직하게 일하고 도둑질하거나 속임수를 쓰지 않아요. 각자 자신만의 길이 있는 법인데 남을 비웃는 건 자신감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 아닌가요? 주변은 조용해졌습니다. 투어는 란과 같이 아름다운 여성이 그렇게 직설적으로 호왕을 변호할 줄은 몰랐던 듯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냥 농담이었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잖아. 라는 미소를 지으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호왕에게로 고개를 돌려 마치 그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듯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동창회 내내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은 계속해서 호왕과 란을 향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들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지만 대부분은 그들을 탐색하고 비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인 마이는 심지어 이렇게 직설적으로 묻기도 했습니다. 란, 너는 이렇게 예쁜데 왜 하필 배달하는 사람이랑 사귀는 거야? 너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잖아. 란은 흔들리지 않고 즉시 대답했습니다. 더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야? 나는 직업으로 사람을 선택하지 않아.
인격을 보고 선택하지. 나에게 호황은 가장 훌륭한 사람이야. 호황은 란을 바라보았고 그의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감동했고 감사했으며 그리고 약간의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란에게 전하는 그의 눈빛에는 이미 모든 감사의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난 후 호황은 란의 지지 덕분에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씁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옛 친구들과 흐엉의 가족으로부터 받은 조롱과 경멸은 그에게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깊은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겼던 결정을 후회하지는 않았지만 가끔은 자신의 가치가 그 이면에 있는 부와 권력에 의해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후 호황은 IAG 태풍 이후 재건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주요 기업들의 기자회견에 초대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자선 사업가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이재민들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호황은 란을 동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란은 항상 그의 곁에서 그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수백 명의 사업가, 공무원,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호황은 세련된 정장을 차려입고 란과 함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란은 옅은 파란색의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빛나는 아름다움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서자 곧 행사가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사회자는 각 기업을 소개했고 호황의 차례가 되자 장례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호황은 무대 위로 올라갔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호황 그룹을 대표하지만 그보다 더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노력하는 젊은이들을 대표합니다. 재건 프로젝트는 기업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곳의 영예를 얻기 위해 선 것이 아니라 작은 기여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섰습니다. 우리 그룹은 중부 지방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건설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호황의 연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일은 그가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일어났습니다. 관객석에는 흐엉과 그녀의 가족도 있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호황을 바라보며 후회와 회한이 가득한 눈빛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호황은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란은 그들의 눈빛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그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기자회견 후 호황과 란은 이재민 지역을 방문하는 여정에 동행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람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새로 지어진 집, 학교, 그리고 이재민들의 미소는 호황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언덕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던 어느 순간 란은 그에게로 고개를 돌리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있잖아, 나는 네가 한 모든 일이 정말 자랑스러워. 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매일 나에게 영감을 주었어. 호황은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란, 네가 있었기에 나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 이제 이 말을 할 때가 된 것 같아. 호황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란은 멍해졌고 그가 상자를 열자 단순하지만 정교한 반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멎을 듯했습니다. 란, 너는 나를 방황하던 시절에서 구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평생 지켜주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야. 나와 결혼해 줄래? 란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고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과거의 모든 압박감과 고통은 마치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호황은 자신이 부나 명예가 아닌 그가 어떤 사람이든 항상 그의 곁에 있어 주었던 한 여자의 진실한 사랑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자신들만의 행복을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연민을 전파하는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인생은 단순히 흘러가는 일상의 연속이 아니라 사랑, 강인함, 그리고 연민에서 비롯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엔규엔상 마이가 전하는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감, 믿음, 희망을 찾도록 돕는 심오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와 인간적인 가치를 좋아하신다면 지금 바로 엔규엔상 마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알림을 켜두시면 어떤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와 함께 사랑과 영감의 빛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해보세요. 지금 바로 구독하고 함께 삶을 밝혀보세요. 결혼식 후 몇 달 동안 호황과 란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시간을 할애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사랑과 연민을 전파하는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자선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회를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어느 날 호황은 대학 시절 친구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편지에서 친구는 호황의 성공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며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호황이 배달원으로 일하던 시절 꿈꾸었던 아이디어, 즉 프리랜서 노동자들과 적합한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호황은 란에게 편지와 프로젝트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란은 믿음과 희망으로 반짝이는 눈빛으로 즉시 그를 지지했습니다. 이건 당신이 예전에 겪었던 것처럼 노동자들을 돕고자 했던 당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란의 격려에 힘입어 호황은 친구와 만나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남은 성공적이었고 그들은 곧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호황은 배달원으로 일했던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앱에 대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치를 높이는 도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한편 란은 자신의 작은 카페를 여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녀는 구석구석을 정성껏 꾸미며 아늑하고 친근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란의 카페는 맛있는 음료뿐만 아니라 따뜻한 분위기와 여주인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함께 앉아있던 호황은 란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해냈구나, 란. 내 카페는 정말 멋져. 란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호황. 당신은 항상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시간이 흘러 호황과 그의 친구가 함께 개발한 구직앱이 완성되어 정식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첫날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가입했고 적합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호황은 사용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과 열정이 결실을 맺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에서 호황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저는 한때 배달원이었고 힘든 시절을 겪으며 무시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직업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앱은 제 노력의 결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결하고 노력한다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호황의 연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그를 조롱하고 배달원의 일을 얕잡아 보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를 존경과 존중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흐엉과 그녀의 가족도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조용히 호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흐엉은 자신의 눈빛에 담긴 후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람을 겉모습과 직업으로만 평가했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호황과 란은 조용한 거리를 함께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호황은 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느꼈습니다. 란, 네가 항상 내 곁에 있어주고 나를 믿고 사랑해줘서 고마워. 라는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눈빛은 행복으로 반짝였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호황. 당신이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그들은 어느 나무 아래에 멈춰 서서 달콤한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 호황은 자신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부나 명예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으로 이루어진 행복이었습니다. 그 후로 호황과 란은 그들만의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진실한 사랑과 연민이 모든 장벽과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은 항상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호황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 흐엉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머뭇거렸고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호황,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동안의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요. 호황은 잠시 생각한 후 동의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흐엉에게 화가 나지 않았지만 그녀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자신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랐습니다.